계정의 델타는 마이너스 7입니다. 파이가 1포인트 상승할 때 마이너스 7포인트 하락한다는 말이에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정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행사가격 오른쪽에 있는 이 오렌지 바는 주가가 움직이는 예상 범위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공작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문을 넣고 월요일, 그러니까 2020년 7월 13일 장 시작과 함께 주문이 체결되었어요. 다행히도 SPXS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주당 73전에 산다고 했는데 주당 71전에 매수가 되었고요. SRTY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은 주당 1불 55에 판다고 내놓았는데 1불 68전에 매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SPXS와 SRTY가 뭔지 찾아들 보셨을 거예요. 앙이님 찾아보셨어요? 그러면은 앙이님, 우리가 했던 트레이딩은 마켓 상승을 예상했던 걸까요? 하락을 예상했던 걸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SPXS의 정식 명칭은 Direxion Shares Exchange Trade Fund Trust Daily S&P 500 Bear 3x로 S&P 500 지수에 하락에 베팅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리고 SRTY는 ProShare Trust Ultra Short Russell 2000이라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RUT의 하락에 베팅하는 ETF예요. 그렇다면 앙이님, 여기서 퀴즈. 다음에 4가지 옵션 트레이딩에서 서로 비슷한 성격끼리 짝을 지어보세요. 콜옵션 매수와 비슷한 건 뭐가 있을까요? 풋옵션 매도. 그러면 풋옵션 매수와 비슷한 성격은요? 콜옵션 매도. 맞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는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의 베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은 옵션 매수 심화편을 다시 시청하시고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SPXS의 콜옵션 매수는 SPXS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그러니까 S&P 500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SRTY의 풋옵션 매도 역시 SRTY의 주가 상승,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플랫폼에서 포지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정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다면 모두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하이라이트 된 내용의 계정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2개를 다 보시겠다면 2개 다 하이라이트 해야겠죠? 그리고 옆에 작은 알파벳 T가 있는데 이거는 트레이드의 약자로 이 알파벳 T가 하이라이트 된 계정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계정 내용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된 계정에서 매매가 일어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베타 가중 델타와 세타가 뭔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앙이님 계정의 델타는 마이너스 7입니다. 즉 기준이 되는 ETF 스파이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앙이님의 계정은 마이너스 7포인트 하락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도 앙이님의 계정이 시장과 반대 방향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세타는 플러스 1로 옵션을 통해서 하루에 1포인트씩 수익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래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나타납니다. 종목 다음에 나타나는 10개를 저는 각각 매매 가격, 현재 가격, 수익, POP, 베타 가중 델타, 세타로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원하시면은 여기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포지션 디테일에서 첨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캐피탈 리콰이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종목에서 필요한 바잉 파워와 필요한 마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을 누르면 보유하고 있는 옵션이나 주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SPXS에서 플러스 1은 매수, 만기일, 남은 기간, 행사 가격, 그리고 콜옵션이냐 풋옵션의 구분, 그 다음에 매수가와 현재가, 그리고 수익 등등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베타 가중 델타를 보면은 마이너스 1.58이죠. S&P 500이 1포인트 올라가면은 이 옵션은 마이너스 1.58포인트 하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타는 마이너스 0.007포인트. 자, S월 TI를 보시면은 앙이님,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무슨 뜻일까요? 매도. 네, 한 계약을 매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방식으로 만기일, 남은 기간, 행사가격, 콜옵션인지 풋옵션인지의 구분. 자, 똑같고 베타 가중 델타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35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S&P 500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이 옵션은 마이너스 5.35포인트 하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타는 플러스 0.019포인트. 보시면 두 옵션 모두 베타 가중 델타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요, 기준이 되는 S&P 500의 ETF 스파이가 오르면은 이 옵션들은 내리고, 그리고 스파이가 떨어져야 이 옵션이 오른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스파이의 하락에 베팅한 옵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세타 값이 콜 옵션 매수 포지션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풋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시간 잠식 때문에 매수 포지션의 시간 가치는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불리하고 매도 포지션의 시간 가치는 유리하다고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은 예전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SRTI에 보시면은 ITMA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in the money라는 뜻이에요. 즉, 현재 가격이 9불 82전인데 행사 가격이 11불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33일 남은 걸 감안한다면은 아마도 권리 행사가 들어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격에 권리 행사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앙이님 대답해 주세요.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9불 82전이요. 행사 가격은 얼마예요? 11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들어오면은 9불 82불짜리 주식을 11불에 옵션 매수자한테서 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싸게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주당 1불 18전의 평가 손실이 발생해요. 하지만 이미 프리미엄으로 주당 1불 68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손실과 상쇄되기 때문에 여전히 50전의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미리 받은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가 9불 32전까지 떨어져야지 비로소 땡땡, 즉 본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식을 11불에 매수, 즉 실제로는 9불 32에 매수한 다음에는 커버드 콜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대충 한번 볼까요? 자, 트레이드 탭에서 옵션 테이블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60일에서 90일 정도 남은 옵션인 9월 18일 만기인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옵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사 가격 11불인 콜 옵션은 주당 1불 25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옵션을 매도하고서 만기일에 주가가 11불이 넘는다면은 SPXS 100주를 사고 판 금액은 본전이고, 그죠? 그리고 처음에 풋옵션 매도 프리미엄 168불과 나중에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125불 해서 총 293불의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기일에 주가가 11불을 넘지 못한다면은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만 챙기고 다시 커버드 콜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매수 평균 단가가 더 낮아져서 8불 7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만기일 근처에서 롤오버를 해서 만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보유 중인 옵션을 조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포지션 탭으로 돌아와서 보유 중인 옵션을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새 창이 열립니다. 자, 클로스 포지션은 바로 해당 옵션을 청산하는 방법이고요. 클로스 프로핏 퍼센트, 이거는 해당 포지션의 이익이 50% 있을 때 클로즈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퍼센티지는 여러분이 더하시거나 빼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퀵 롤을 누르시면은 롤오버 기본 창이 열려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STC, BTO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가 청산되고 어떤 아이가 새로 오픈되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이 약자가 무엇인지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롤 익스퍼레이션은
모두 같은 조건에서 만기일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롤 스트라이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같은 조건에서 행사 가격만 위로 아래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널리시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분석 커브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표현을 해주고요. 마지막 브레킷은 브레킷 오더, 즉 OCO 혹은 오더 캔슬드 오더라고 해서 2개 이상의 주문을 걸어놓고 한 가지 주문이 체결이 되면 다른 한 가지 주문이 취소가 되는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정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물론 테이스티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클로셋 프로핏은 어디서 익절을 할 것인가 정하는 부분이에요. 가격이든 수익률이든 하나를 정해서 움직이시면은 함께 변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50% 수익률인 1.07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청산을 하라는 주문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변경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래에 있는 스탑 로스는 손절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손절 퍼센트는 마이너스 25%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퍼센티지 혹은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포지션의 가격이 마이너스 25% 하락을 하면 시장 가격 혹은 리밋 가격으로 청산하라는 주문인데, 리밋 가격으로 청산하신다면은 가격을 따로 정해 주셔야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손절 가격도 리밋 주문으로 넣어 두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SPXS, SRTY 모두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한 번 더 SPXS의 콜옵션을 매수해서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늘려보려고 해요. 자, 먼저 매매할 계정이 맞는지 트레이드를 확인해 주시고요. 트레이드 탭에서 옵션 테이블로 가주세요. 저는 마지막에 두 열을 각각 Fear와 오픈 인터레스트, 즉 미결제 약정으로 수정했습니다. Fear는 지난 동영상 테이스티웍스 매뉴얼에서 설명을 드렸고, 미결제 약정은 나중에 옵션 정글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미결제 약정 수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10월 16일 만기인 옵션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옵션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행사 가격 9불인 콜 옵션의 매수가가 71전으로 떨어졌군요. 하지만 행사 가격 오른쪽에 있는 이 오렌지 바는 SPX의 주가가 움직이는 예상 범위예요. 그러니 이 범위 안에 있는 외가격이면서도 미결제 약정수가 높은 행사 가격인 7불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보시면은 주당 1불 5전, 즉 계약당 105불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에서 끝내도 이번 시간은 충분합니다만 우리 한번 더블 배럴을 해볼까요? 네. 더블 배럴은 풋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콜옵션 매수 프리미엄에 사용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은 SORTY의 풋 매도 프리미엄으로 SPXS의 콜옵션 매수에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행사 가격 7불인 SPXS의 풋옵션 매도를 하고 그 프리미엄으로 행사 가격 7불인 SPXS의 콜옵션 매수에 사용할 거예요. 그럼 서로 없어지지 않나요? 기억하세요. 콜옵션과 풋옵션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아래 관련 동영상 다시 시청해주세요. 자, 주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행사 가격 7불인 콜옵션 매수를 클릭, 다음에 행사 가격 7불인 풋옵션 매도를 클릭. 자, 보시면은 19전에 크레딧이 발생을 합니다. 즉 콜옵션 매수 포지션 하나와 풋옵션 매도 포지션 하나를 오픈하면서 19전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SPXS의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은 수익은 더 커지겠죠? 이 경우 POP는 42%, P50는 56%가 되는군요.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든 걸 지우고선 커브와 애널리시스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 보유 중인 콜옵션 매수 포지션의 일드 커브예요. 자, 이번에는 다시 옵션 테이블로 돌아와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포지션을
클릭을 하고 다시 커브로 돌아와 주세요. 어디서 만기가 되면은 수익이 얼만큼 생기는지 좌우로 이동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기 시에 주가가 7불 51전이 넘어야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매수한 콜 옵션 포지션이 함께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번 트레이딩만 보고 싶다면은 오른쪽 사이드바를 여시고 어널리시스 탭에서 지난번 포지션을 제외하면은 순수하게 오늘 매매할 포지션의 수익과 손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은 6불 81전이 되면서부터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아이콘을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어디서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POP와 P50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부부공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테이스티웍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옵션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저희는 테이스티웍이 좀 더 수수료 면에서나 다른 기능에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티웍스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추천 링크를 타고 개설해 주시면은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처럼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과 콜옵션 매수 하나 주문 넣고 다음에 풋옵션 매도 하나 주문 넣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고 댓글로 달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답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저희 컨텐츠의 구독료는 좋아요와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